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리빌드 프레퍼런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컨섬션 번들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래서 이제 각각의 컨섬션 번들들은 벡터죠. 그래서 컨섬션 번들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. 각각 이제 벡터죠. 자,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컨섬션 번들이 있는데, 그러면 이제 그래프 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컨섬션 번들, 이제 첫 번째 컨섬션 번들이 여기, 그다음에 두 번째 컨섬션 번들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. 자, 그래서 어떤 버짓셋이 있는데, 어떤 버짓셋 하에서 이 두 개의 컨섬션 번들 모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봅시다. 그래서 둘 다 이제 feasible해요. 그래서 어떤 컨섬션 번들 두 개가 있고 어떤 버짓셋이 있는데 어떤 버짓셋 하에서 두 개의 컨섬션 번들 모두 이제 구매가 가능해요. feasible해요. 자, 그 경우에 첫 번째 컨섬션 번들이 선택이 됐다고 해봅시다. 자,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두 개의 컨섬션 번들 모두가 이제 살 수 있는데 첫 번째 걸 샀다는 얘기죠. 자,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이 첫 번째 컨섬션 번들이 두 번째 컨섬션 번들에 대해서 이제 리빌드 프리퍼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. 자,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얘가 리빌드 프리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자, 그러면 자, WARP라는 게 있는데 이제 Weak Axiom of Revealed Preference라는 주장이 있어요. 이건 어떤 주장이냐면 자, 만약에 자, 어떤 한 컨섬션 번들이 리빌드 프리퍼 되는 거예요. 어떤 다른 컨섬션 번들에 대해서. 그래서 첫 번째 컨섬션 번들이 두 번째 컨섬션 번들에 대해서 이제 리빌드 프리퍼 되었다 라고 한다면 이 WARP라는 주장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에는 첫 번째에 대해서 리빌드 프리퍼 되는 게 불가능하다 라는 게 이 WARP가 하는 주장이에요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, 이 한 컨섬션 번들이 다른 컨섬션 번들에 대해서 이제 리빌드 프리퍼 되었어요. 자,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버짓셋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버짓셋이 있다는 거는 이제 어떤 프라이스와 어떤 인컴이 있다는 뜻이죠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프라이스와 인컴이 있으면 우리가 버짓 라인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버짓 라인이 그려지든가 아니면 뭔가 Q1을 통과하는 뭔가 이런 버짓 라인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이렇게 이제 통과하는 버짓 라인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. 자, 그래서 이제 어떤 버짓셋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컨섬션 번들을 통과하는 버짓 라인을 생각해 봅시다. 자,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첫 번째, 두 번째 컨섬션 번들 모두 feasible하죠. 둘 다 이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어요. 이 경우에 첫 번째 컨섬션 번들을 소비자가 구매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컨섬션 번들을 자, 첫 번째 컨섬션 번들이 아니라 두 번째 컨섬션 번들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가격이나 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WARP가 주장하는 바는. 다시 얘기하면 두 개의 컨섬션 번들이 있고 이 둘 다 feasible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했어요. 그렇다면 우리가 뭐 다양한 프라이스나 인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이제 프라이스나 인컴이 달라짐에 따라서
버짓 컨스트레인트가 뭐 요렇게 변할 수도 있겠고 요렇게 변할 수도 있겠고 뭐 요렇게 변할 수도 있겠고 요렇게 변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다양한 다양한 버짓 셋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런데 WARP에 의하면 어떠한 버짓셋을 생각을 하더라도 두 번째 이 Q2죠. 두 번째 컨섬션 번들이 첫 번째 컨섬션 번들에 대해서 이제 리빌드 프리퍼되는, 즉 소비자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컨섬션 번들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. 그게 이제 WARP가 주장하는 바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밌는 어떤 이제 그런 개념이고,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개의 컨섬션 번들이 있고 이 버짓 라인이 두 개의 컨섬션 번들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데 굳이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했다. 뭐 첫 번째 이 주어진 버짓셋에서 피저블한 컨섬션 번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. 그래서 뭐 여기 C라는 컨섬션 번들도 있고 D라는 컨섬션 번들도 있고 컨섬션 번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는 뭐 다른 컨섬션 번들들은 관심은 없고 지금 주어진 두 개의 컨섬션 번들에만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사람이 이제 Q1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. Q1을 선택했다는 거는 결국 Q2보다는 Q1 하에서 Q2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Q1을 구매했을 때 효용이 더 높다는 얘기겠죠. 그 말인즉슨 그러면 우리가 인디퍼런스 커브 같은 거를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즉 Q2를 통과하는 두 번째 컨섬션 번들을 통과하는 인디퍼런스 커브보다 첫 번째 컨섬션 번들을 통과하는 인디퍼런스 커브가 보다 바깥쪽에 있는, 즉 보다 높은 효용을 나타내는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는 바깥쪽에 있는 인디퍼런스 커브일수록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내죠. 그래서 이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WARP가 주장하는 바를 이제 사실 이해할 수 있죠. 왜냐하면 자 이렇게 지금 컨섬션 번들 두 개를 통과하는 인디퍼런스 커브 자체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모두 이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면 둘 다 모두 피저블하다고 한다면 어떤 이제 그게 뭐 어떤 버짓셋이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버짓셋이 빨간색으로 주어졌다. 자, 빨간색으로 버짓셋이 주어졌든 아니면 뭐 우리가 다양한 버짓셋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어떤 버짓셋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든지 간에 어떤 버짓셋을 우리가 생각해 보든지 간에 둘 다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굳이 효용이 더 낮은 두 번째 컨섬션 번들을 선택할 이유가 없겠죠. 두 번째보다는 이제 두 번째 선택할 바에야 첫 번째 Q1 컨섬션 번들을 선택하는 게 이제 훨씬 더 높은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. 따라서 자, 만약에 Q1이 Q2보다 이제 리빌드 프리퍼 되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어쩔 수 없이 Q1과 Q2 둘 다 선택 가능한데 어쩔 수 없이 Q2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하면 그러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효용이 감소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리빌드 프레퍼런스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의 이런 인디퍼런스 커브 그리고 인디퍼런스 맵 그리고 뭐 근본적으로 이제 프레퍼런스죠. 그래서 리빌드 프레퍼런스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이 소비자들의 프레퍼런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이제 명확한 정보를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한 컨섬션 번들이 다른 컨섬션 번들에 비해서 이제 리빌드 프리퍼 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관측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 마트에서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살펴볼 수 있고 그걸로부터 데이터를 구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.
그래서 소비자가 이제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을 텐데 마트에 가서 이제 어떤 컨섬션 번들을 사는 거죠. 오늘은 가서 뭐 사과 2개, 바나나 3개, 뭐 양파 2개를 샀어요. 예를 들어서. 그럼 소비자가 그거 말고도 다른 컨섬션 번들을 살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걸 샀다는 거죠. 그러면은 소비자가 구매한 그 컨섬션 번들이 다른 컨섬션 번들에 대해서 지금 리빌드 프리퍼 되었다는 거를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어요. 데이터로부터. 자, 그러면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해당 소비자의 프레퍼런스에 대해서 사실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비자의 선호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이죠. 어떤 소비자가 있는데 이 소비자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는 그 소비자만 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. 그럼 본인만 아는 거죠.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어요. 특히 요즘에 어떤 빅데이터, 뭐 AI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죠. 그래서 우리 그 소비자들이 이제 마트에서 뭘 사고 특히 뭐 신용카드 같은 걸 많이 사죠. 그 신용카드로 뭘 사고 또 무슨 어떤 현금을 활용한 페이 시스템 같은 걸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그게 모두 이제 전산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. 데이터죠. 그래서 우리가 개별 소비자들의 선호라는 거를 직접 관측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개별 소비자들의 선택이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고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프레퍼런스를 유추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많은 프레퍼런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마치 우리가 지금 요 앞에 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이 그래프에서도 지금 Q1과 Q2가 있는데 소비자가 둘 다 선택하는데 둘 다 선택 가능한데 첫 번째 걸 선택했어. 그렇다면 이 프레퍼런스라는 게 이게 요런 식으로 프레퍼런스 맵이 생겼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리빌드 프레퍼런스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의 선택 데이터로부터 소비자들의 프레퍼런스를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. 즉, 소비자들의 프레퍼런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이제 이 SARP라는 게 있는데 이제 Strong Axiom of Revealed Preference라는 이제 주장인데 요거는 이제 WARP를 이제 일종의 연결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래서 첫 번째가 두 번째에 비해서 이제 두 번째 컨섬션 번들에 대해서 이제 리빌드 프리퍼 되고 이제 두 번째가 세 번째 컨섬션 번들에 대해서 이제 리빌드 프리퍼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 SARP 주장이 가면 이렇게 뭐 두 개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 컨섬션 번들이 두 번째 컨섬션 번들에 비해서 리빌드 프리퍼 되고 두 번째는 세 번째에 대해서 리빌드 프리퍼 되었다고 한다면 SARP가 주장을 하는 거는 이 마지막 컨섬션 번들은 첫 번째 컨섬션 번들에 대해서 절대로 리빌드 프리퍼 될 수 없다. 즉 둘 모두 선택 가능한 상황 하에서 소비자는 절대로 이 세 번째 컨섬션 번들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에서는 리빌드 프레퍼런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